여러분 안녕하세요. 생강남 ETF입니다. 최근에 계속해서 주요 ETF들의 내용들을 정리를 하면서 나스닥백이나 미국 테크 탑10 그리고 미국 팡플러스 ETF 등 기술주 테마의 ETF들이 점점 아래로 내려가고 있는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요. 그래서 현재 최상위 기술주 기업들의 상태는 어떠한지 그 내용을 정리를 해봤는데, 그럼 한번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. 우선 지난 22일인 금요일이죠. 현재 국내 S&P 500 ETF는 마이너스 5%가량 하락해 있고요. 나스닥 100 ETF는 마이너스 14%, 미국 테크 탑10 ETF도 마이너스 15%, 그리고 미국 팡플러스 ETF는 마이너스 30%가 넘도록 하락을 한 상태입니다.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 신경 써야 하는 부분은 미국 팡플러스 ETF는 환해지 상품이지만 나머지 상품들은 환 노출형 상품들인데요.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의 환율 상승에 의한 이득을 봐왔다는 사실이죠. 따라서 미국 팡플러스 ETF가 작년인 11월 5일에 고점을 찍고 하락을 시작했었는데요. 그 후로 지금까지 환율은 4.8%가 상승을 했습니다. 달리 말하자면 S&P 500과 나스닥 100 ETF도 마찬가지고 미국 팡플러스 ETF와 비슷한 성향을 가진 미국 테크 탑10 ETF까지 실제로는 현재 마이너스 20% 정도가 하락해 있다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. 따라서 미국 테크 탑10 ETF와 함께 비교가 되면서 항상 비슷한 ETF로 따라다니는 ETF죠. 미국 팡플러스 ETF까지 현재 상황을 정리를 했는데요. 두 ETF의 성과가 환율에 의한 이득을 본 부분을 제외를 한다면 현재 10% 정도가 차이가 나고 있고요. 그 이유는 세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. 우선 미국 테크 탑10 ETF는 시가총액이 높은 기업들에게 더 많은 비중을 두고 투자가 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요. 그렇기 때문에 현재 1등 기업인 애플에게 약 20% 정도가 투자가 되고 있는데, 애플이 고점에서 상대적으로 크게 하락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고요. 두 번째 이유는 두 ETF는 현재 7가지 종목은 같고 남은 3가지 종목은 다른 종목들을 담고 있는데, 그 3가지 종목에서 차이가 심하게 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마지막으로 앞에서 언급을 했던 환율에 의한 이득을 환 노출형 상품인 미국 테크 탑10 ETF가 얻어갔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. 보시면 최상위 기술주 기업들도 현재 힘든 시간을 가져가고 있는데요. 대표적으로 반도체의 대장 기업이죠. 엔비디아 역시 어느 순간의 고점에서 마이너스 40% 이상 하락해 있습니다. 아무리 실적이 좋더라도 지금은 향후 시장의 여러가지 이유로 성장세가 둔화가 될 거라는 우려에 최근 반도체를 비롯한 기술주 기업들이 주가가 많이 하락을 하고 있는데요. 반도체 ETF들의 성과 역시 최근에 많이 내려가고 있었죠. 같은 맥락입니다. 한 가지 눈에 띄는 점은 이렇게 주가가 내려갔는데도 엔비디아의 PER은 현재 50배가 넘는 수치를 보이고 있다는 거고요. 그리고 현재 미국 팡플러스 ETF의 주가를 크게 하락을 시키고 있는 주범은 구 페이스북인 메타 플랫폼스와 넷플릭스, 그리고 중국 기업인 바이두와 알리바바인데요. 주가는 현재 마이너스 50% 정도에서 마이너스 70%까지 크게 빠져있는 상황입니다. 최근 넷플릭스는 주가가 마이너스 68.8%가 하락을 했는데도 주가가 아직도 17배가 비싸다는 사실이 눈에 띄고 있는데요. 따라서 사실 빅테크 기업들이 그동안에 평소에 얼마나 주가가 비싸게 거래가 되고 있었는지 알 수가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. 아무튼 상대적으로 시가총액이 높은 기업들이 현재 주가 방어를 나름 잘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. 역시나 이런 시가총액이 높은 기업들에게 더 많은 비중을 두고 투자를 하고 있는 미국 테크 탑10 ETF가 조금이라도 더 나은 성과를 현재는 보여주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. 일단 확실히 기술주 기업들은 하락장일 때는 S&P 500보다 더 많이 하락하는 주가의 흐름을 보이고 있고요. 상승장일 때는 더 많이 상승하는 주가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. 따라서 S&P 500보다는 주가의 변동성이 확실히 더 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은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 최상위 기술주 기업들이 아주 오랜 시간 뒤에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10년, 20년 뒤까지는 더 좋은 성과를 내면서 세상을 이끌어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변동성은 조금 더 클지는 모르겠지만 미국이 망하지 않는 이상은 적립식 장기 투자를 할 때 실패를 할 수가 없다고 믿고 있고, 그래서 충분히 신뢰를 하면서 투자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다가오고 있는 이번 주에는 정말로 큼직한 미국의 최상위 기술주 기업들이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요. 아마도 이 기업들의 실적에 대한 결과에 대해서 시장이 크게 요동칠 것이 분명하고요. 다음 주만큼은 단기
장기적으로 가장 큰 이슈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. 그리고 항상 전달하고 싶은 주된 내용은 투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투자자들의 심리 상태라는 것인데요. 아무리 S&P 500이나 나스닥 100 그리고 조금 더 우량한 기업들에게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는 미국 테크 탑10 ETF처럼 좋은 투자 종목에게 투자를 하더라도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장기 투자에 성공을 못하고 있죠. 누구나 적립식으로 모아만 간다면 큰 부를 쌓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정작 그걸 끝까지 해내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. 왜냐하면 느리게 부자가 되는 것을 다들 원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죠. 조금이라도 더 빠르게 부자가 돼서 편하게 살고 싶은 욕망이 있기 때문에 처음에는 장기 투자를 잘하고 있다가도 옆에서 누가 단기간에 큰 소득을 내는 것을 보면 자기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. 또는 투자를 하면서 어느 정도 쌓인 경험과 지식으로 인해서 자기도 시장의 시기나 투자 종목을 보면서 저점에서 들어가서 고점에서 되기 전에 나오는 단타 트레이닝 투자를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은 착각에 빠지게 됩니다. 그 밖에도 이런 장기 투자를 방해하는 가지각색의 유혹들이 수시로 찾아오게 되는데요. 끝까지 넘어가지 않고 흔들림이 없이 적립식 장기 투자를 진행하는 투자자가 아주 극소수만 있다는 게 사실 현실이죠.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모두 그 극소수에 해당하는 투자자가 되기를 바라고 있고요. 그럼 이번에 준비한 내용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. 항상 준비한 내용들이 여러분들과 함께 투자하는 데 있어서 많은 참고가 될 수 있는 그런 좋은 영상이 되기를 바라고 있고요. 심리적으로도 그리고 좋은 정보로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그럼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.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정보들로 찾아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